이 시간에는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웠던 단원, 좀 복잡했던 단원, 명사는 다 끝났고, 이 시간에는 이제 관사를 해요. 관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한 단원이고, 대신 이제 또 암기할 부분들은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근데 암기할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조금 외울 때 헷갈리는 게, 어쩔 때는 관사를 붙여야 되고, 또 어떤 표현들은 관사를 붙이면 틀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고, 약간 좀, 쉬운 표현들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걸 먼저 구별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다른 단원보다는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암기하고, 자, 이제 관사는 맨 처음에 그 부정관사, 정관사의 쓰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단원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되니까 이 초반을 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여기 보세요. 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관사, 하나는 정관사. 이제 단어로 보면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을 좀 활용을 잘해야 영어가 쉬워지는데 이렇게 좀 쉬운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활용을 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세요. 부정관사는 어나 언, 정관사는 더 이건데 이 명칭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부정이라는 말은 긍정의 반대말이 아니고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잘 모르는 불특정한 명사 앞에 붙이는 거야. 그런데 정관사라는 건 이 부정하고 반대말이 되거든요. 정관사, 이건 정해져 있다, 특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더 하우스 하면 그 집, 어 하우스 하면 어떤 집,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집이고 불특정. 그 집, 그 책, 그 여자 이러면 상대방이 뻔히 아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하세요. 정관사는 특정한 상대방이 뻔히 아는 특정한 명사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불특정하다, 특정하다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지만 또 부정관사와 정관사에서 또 하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잖아요. 이거 우리 명사의 특징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단수명사에만, 불특정한 단수명사 앞에만 위치하는 거고, 정관사는 특정하기만 하면 단수건 복수건 상관이 없어요. 단수명사 앞에도 올 수 있고 복수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또 명사편에서 배운 게 또 기억이 날 텐데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에도 특정하기만 하면 붙이는 거예요. 정관사는 이제 이렇게 쓰임이 조금 더 다양하다는 거. 근데 부정관사는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단수명사에만 붙여야 되고 불특정할 때 붙인다. 이걸 잘 활용을 하세요. 나중에 독해를 할 때도 이제 독해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독해를 할 때도 부정관사가 붙어 있냐 정관사가 붙어 있냐 이걸 활용을 잘해야 독해가 쉬워진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했죠. 그러면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이제 책 보고 할 거예요. 부정관사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뜻들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정관사는 뜻은 중요한 게 아니야. 뜻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뜻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뜻은 크게 의미 두지 말고 대신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용법이라고 하는데 용법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용법이 대부분 여기와 연결돼. 특정한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법을 추가로 공부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재 보고 하기로 해요. 자, 107페이지. 1번에 보면 부정관사, 불특정한 단수명사 앞에 붙인다. 해서 뜻이 먼저 1번하고 2번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라는 뜻인데 약한 뜻도 있고 강한 뜻도 있고, 대신 약한 뜻일 때는 하나를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강한 뜻일 때는 하나라고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그거 조심하고 3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3번. the same. 부정관사가 the same의 뜻으로 쓰였는데 그때 부정관사를 놓쳐버리면, 같은이라고 해석을 못해버리면 그 문장은 부정관사 하나 때문에 해석을 못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3번에 부정관사에는 퍼의 뜻도 있어요. 퍼가 바로 매, 각, 당인데 옆에다 써놓으세요. 숫자와 함께 쓰인다라고 써놔요. 다음에 5번. 이건 이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할 때 한번 나왔던 건데 부정관사에 certain의 뜻도 있어요. 어떤이란 뜻으로. 그리고 6번. 이건 명사편에서도 나왔던 건데 어독했을 때 종족 전체로 해석 안 할 때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은 any는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거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7번에 some이라고 나오는 건 수거를 외우다 보면 자연히 외워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뜻은 3번, 4번, 5번이에요. 특히 3번을 조심해요. 저 예문에 두 번째 줄 보세요. to of a trade. 이때 어가 same의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 trade는 장사, 무역이거든요. 같은 장사를 하는, 조금 의역하면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은 좀처럼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 이권이라든 게 자꾸 부닥칠 테니까, 이권이 부딪힐 테니까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다. 다음 문장도 보세요. birds of a feather. 이때 어도 the same의 뜻이에요. feather는 깃털이거든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플록은 여기서 동사로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이런 게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이에요. 다음 문장 보세요. We are of an age. 요때 on the same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 단어 밑줄 쳐보세요. of an age. 그 표현을 외워놔요. 같은 나이의, 동갑의란 뜻이에요. 우리는 동갑이다. 자, 그리고 두 줄을 띄우고 그 다음 줄 I write to her twice a week라고 나오죠. twice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두 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 왔죠. 이때 어가 바로 per의 뜻이에요. 아까 per의 뜻일 때는 숫자와 함께 쓰인다. 숫자 twice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해석이요. 나는 매주 두 번. 이때 어를 매라 해석하라 이 말이야. 매주 두 번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 자, 나머지 예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리고 밑에 또 암기사항이 있으니까, 여긴 뭐 간단하게 있으니까 암기하고. 다음에 2번. 정관사는 특정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정관사는 뜻의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용법. 근데 그 용법이 다 특정한 거로 몰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첫 번째. 한 번 나왔던 명사가 또 나왔다. 그러면 특정하잖아요? 그래서 더를 붙여요. 2번. 전후관계로 명백할 때는 처음 나온 명사라 하더라도 더를 붙여. 왜냐하면 특정하니까. 3번. 이게 이제 명사편에서 설명한 거예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았을 때는 특정하니까 더를 붙여. 한번 설명 다시 들어요. 했던 거 가지고 다시 이해해봐요. 메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장, 관직명 중에 뒤에 of 런던이 붙었어요. 그러면 of 런던이 메이어를 수식을 하죠. 런던 시장. 특정해졌죠? 그러면 더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The sun, the moon, the universe. 여기는 이제 더를 붙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 달, 우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특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수. 서수라는 게 첫째, 둘째, 셋째를 가리키는 건데 서수에 더를 붙여야 되고요.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붙인다. 해서 이제 별도로 암기해야 되는데 거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특정한 경우예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 뿐이고. 6번,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럴 때 이제 더를 붙이는데, very 뒤에다가 써놓으세요. very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세 단어 다 뒤에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very 뒤에 명사가 왔어요. 그럼 very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우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더 very에다가 쓰세요. 바로 그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가서
same 뒤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제 same의 원래 뜻은 같은이라는 뜻이니까 같은이라 해석하면 되는데 그 앞에 only 있죠. only 뒤에 바로 명사가 붙으면 only도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뜻이 단지 다만이 아니에요. 뜻 적어놓으세요. 유일한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 7번. 이제 한 장 넘기고요. 108페이지. 시간이나 수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옆에 전사 by랑 같이 외우세요. by the 단위명. 예를 들어서 어떤 옷감, 천을 미터 단위로 판다. 미터 단위로 판매한다. 이럴 때 이렇게 쓰라고. by the meter. 어떤 옷감을 야드 단위로 판다. 이제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도량형이어도 야드 단위로 판다. by the yar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월급을 어떤 급여를 주 단위로 계산한다. 주 단위로를 영어로 써봐라. by the week. 이런 식으로. 해서 by the 다음에 이렇게 단위명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by the라는 게 뭐하고 헷갈리냐면 좀 전에 방금 그 부정관사 예문 중에 나는 그녀에게 매주 2번 twice a week 할 때 이때 어가 per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요 개념과 이 개념이 좀 헷갈릴 거예요. 미터 단위로, 주 단위로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부정관사를 써서 이 뜻을 나타내야 되냐, 바로 이걸 나타내야 되냐,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정관사가 퍼의 뜻으로 쓰였을 때 이런 거라면 숫자와 함께 써라 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있으면 이걸 써야 되고요. 숫자 없는 구문에서는 by the 단위명을 쓴다. 이렇게 구별해서 하세요. 여기에는 숫자, 수사 같은 게 없고 여기에는 이렇게 숫자가 드러나고.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이제 종족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9번은 이제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형용사에 덜을 붙이면 복수명사의 뜻이 된다. 근데 이건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10번. 보통명사에서 했어요.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mother라는 보통명사 앞에 덜을 붙였을 때 그 어머니라고 해석했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모성애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추상명사를 해석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1번. 11번은 이제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문장 전체를 통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신체 부위 표시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어를 쓰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와요. 삼형식 문장으로. 그 다음에 전사가 오고, 그리고 여기 정관사 덜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신체 부위가 온 상태로 문장이 끝나요. 이렇게 통째로 문장 구성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 이 말이야. 요때 조심할 것은 쓰기로는 목적어로 쓰되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소유격으로 해석해야 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뭐뭇의 이렇게 해석하라 이 말이야. 그래놓고 신체 부위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me가 나오고 여기 eyes가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나의 눈 이렇게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주로 자주 나오냐면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나의 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다가 my를 이렇게 써놔. 그러면 나의 눈 요게 자연스럽잖아. 그런데 정관사 자리에 이 구문에서만 관사 자리에 소유격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정관사를 꼭 위주로 해서 이 구문을 익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주어는 나의 눈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뭐냐면 여기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뜻이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예요. 그 뜻에 따라서 전치사가 변해요. 전치사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워놓으면 그러면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거야. 자, 보세요. 동사 자리에는 치다, 때리다, 잡다, 보다,
바로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와요. 치다, 때리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자리에 on을 써야 돼. 잡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자리에 by를 써야 되고, 보다류의 뜻의 동사가 왔다. 그럼 in이 와야 돼. 그러면 좀 전에 그 여자는 나의 눈을 보았다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써야지. she, 보다로 saw 쓴 다음에 me, 그 다음에 전치사 자리에 in, 이런 식으로. in the eyes. She saw me in the eyes. 그러면 해석이 그 여자는 나의 눈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11번 밑에 보면 동사까지 쭉 추가돼서 설명이 나와 있고, 예문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요. 3번을 보세요. 관사의 위치라고 그래서 1번에 all과 both 더블에다가 써놔요. 이건 형용사들이에요. 근데 이 형용사들은 정관사보단 먼저 써야 된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 자리에는 소유격을 써도 돼요. 이건 완전히 어순의 문제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2번. 2번하고 3번을 좀 맞물려 보세요. so하고 such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또 위에 2번에 how하고 3번에 what하고를 연결을 시켜 놔요. 그러면 so하고 such를 연관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how하고 what을 연관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2번부터 so나 as나 to, how, however는 왼쪽에다 써놔요. 이 단어들은 부사예요, 부사. 부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관사, 명사 이런 어순이 오는데, 3번은 so 대신에 such, how 대신에 what 이렇게 썼다. 그때는 정상어순이 와. 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평범한 부사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맨 위에 예문을 보면 이제 감탄문이라든가가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기초 부분하고 좀 맞물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초 수업을 좀 추가해서 참고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의 관사의 생략. 그걸 하면 되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110페이지를 보면 관사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관사를 생략했을 때의 관용적 표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몇몇 것들은 굉장히 쉬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보면 이 많은 걸 또 언제 다 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가리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해석이 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전혀 몰랐던 거, 그리고 이제 헷갈릴만 한 거, 그것만 이제 추려서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니까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하세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겨서 이제 109페이지에 관사의 생략. 관사의 생략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일치라는 단원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이제 관사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야 될 표현들이 있고 활용을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건이 되니까 관사 부분은 예문을 좀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일치보다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좀 완벽하게 정리해서 끝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관사의 생략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사의 생략. 이 첫 번째 걸 잘 이해를 해놓으면 좀 전에 그 관용적인 표현에서 일부를 안 외워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건물이나 물건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그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이거예요. 근데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Go to school. 관사를 안 붙였죠?
go to church, go to bed. 이건 건물, 이건 물건. 근데 관사를 안 붙였죠? 관사를 생략한 거죠? 그러면 가긴 가는 건데 바로 이 건물이나 이 물건의 목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건물이나 물건의 본래의 목적을 뜻할 때는, 본래의 목적을 뜻할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뭐하러 가냐면 공부하러 가는 거야. 본래의 목적 때문에. go to church, 교회에 간다. 왜 가냐? 예배하러 가는 거야. go to bed, 침대로 간다. 왜 가냐면 자러 가는 거고. 이렇게 건물이나 물건의 본래의 목적을 뜻할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그러면 비교해서 관사를 쓰면 틀리는 거냐? 틀리는 게 아니고 뜻이 달라지는 거야. 관사를 쓰면. 그러면 뜻이 어떻게 변하냐? 아주 단순해져요. 그래서 이건 뭐 쓸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관사를 썼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공부하러 가거나 예배하러 가거나 자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o to the school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라는 건물로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학교 앞에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거나 놀기로 했다거나 약속 장소가 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go to the church.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로 가는 거지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go to the bed. 자러 가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침대 쪽으로 무슨 물건을 가지러 간다거나 그런 식. go to the bed. 그러면 침대를 향하여 가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나 물건의 본래의 목적을 뜻할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해서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은 독해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법 문제에서는 의외로 자주 나오니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관직이나 신분 명칭. 관직이나 신분 명칭이 보어나 동격으로 쓰일 때. 해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관사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해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관직이나 신분 명칭이 문장으로 들어갔는데 보어나 동격으로 쓰였다. 그러면 관사를 생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매 시간 배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메이어가 바로 시장이에요. 관직명의 하나예요. 도시의 시장. 그런데 뒤에 of 런던을 붙였어. 그러면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아서 특정해져서 특정한 도시의 시장이 됐잖아. 런던 시장.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생물 소유격에서부터 반드시 정관사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제 문장을 보세요. 바로 이런 식의 관직 명칭이 문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쓰였다고 해봐. She was elected the mayor of London.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런던 시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자, 이제 해석이요. 문장이 주어가 she고요. was elected가 수동태로 동사예요. 그러면 the mayor of London이 그럼 뭐냐? 해석. 그녀는 런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면 런던 시장이 된 게 누구냐면 그 여자잖아요. 주어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주격 보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관직명이 보어로 쓰였잖아. 이때 방금 배운 거. 관직이나 신분 명칭이 보어나 동격으로 쓰일 때는 관사를 생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매 시간 강조하다시피 했던 반드시 쓰라 했던 이 덜을 다시 여기 와서는 없애야 문법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관직명이 보어로 쓰일 때 관사를 생략해라. 그래서 이걸 없앤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맞아요. She was elected mayor of London. 그러니까 아까는 쓰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지우라고 하니까 헷갈리겠죠, 처음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을 보세요. 3번.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런 식사명이나 야구, 축구, 농구 같은 이런 운동 경기 이름이나 뭐 수학, 물리학, 통계학 이런 학과명이나 아까 이제 질병으로 해서 무슨 광견병, 홍역 이런 것들은 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관사를 안 붙인다. 별도로 알아두고. 지금 2번하고 4번은 칠판으로 설명을 한 거고 5번은 지금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알고 명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as가 나오잖아요. 요때 as를 밑줄 치세요. 옆에 이제 동의어라고 as는 도우라고 적어놨죠. 요때 as가 바로 양보의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일 때는 명사를 맨 앞으로 도치를 시키는데 그 맨 앞에 명사 밑줄 쳐요. 거기 명사에 관사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명사 밑에다가 무관사라고 적어놓으세요. 관사를 안 붙인다, 관사를 생략한다. 그 말은 이제 무관사, 관사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이제 적어놓으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중요한 것 위주로만 먼저 공부해 놓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두 번째나 다른 게 나머지가 완벽해졌을 때 그때 추가로 외우는 건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했어요. 관사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이 12장의 대명사거든요. 12장의 대명사도 처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 대명사도 일단 이제 단어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명사처럼 막 무제한이 아니고 대명사는 어느 정도까지 배워버리면 그냥 배웠던 단어 또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들을 때는 설명이 많아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공부 양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대명사도 완전히 정리가 끝나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대명사도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좀만 잘 버텨나가면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대명사부터 이제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하셨어요.